네, 2023년 9월 29일 이정훈입니다. 추석날 좀 빈둥거리고 놀라 그랬는데 탁 저를 건드리는 뉴스가 떴습니다. 중국 국방부가 지난 9월 15일 날 있었던 우리 인천 상륙작전 행사에 대해서 빨끈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추석날.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겠지. 미국은 동맹국들을 모아 중국의 문 앞에서 도발적인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 7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작은 울타리를 만들고 진영을 만들어 이에 대항하는 미국의 노력을 단호하게 반대한다. 우리는 당사국들이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며 지역 평화와 안정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 뭐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왜 이런 소리 했는가 하면 질문도 그거지만은 지난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해서 73주년이었거든요. 한미 해군 또 캐나다도 참석해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걸 또 얘기한 겁니다. 이 행사를 준비할 때도 중국은 계속 기분 나쁘다고 그랬어요. 왜 기분 나쁘냐? 미국은요, 항공모함이 12척인가 있죠. 그거는 고정익기. 우리 비행기들은 날개가 있잖아요. 헬기는 날개가 돌아가니까 회전이 이기고 날개가 쫙 있는 거는 고정익기라 그럽니다. 고정익기를 띄우는 항공모함. 지금은 F-18을 주로 띄우고 F-35A도 좀 띄우고 스텔스기. 그 니미츠급 핵항모가 12척인가 10척이 있어요. 그게 딱 반 잘라서 반은 대서양에 반은 태평양에 있고 그 중에 한 척이 조지 워싱턴함이 일본 요코스카 7함대를 모항으로 하고 있죠. 이게 10만 톤급인데 이 10만 톤짜리 항모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러시아도 안 돼요. 그럼 미국은 그게 다냐? 아닙니다. 미 해군이 또 있어요. 강습 36함이라 그러는데 너무 말이 불편하니까 강습이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에서 싣고 가가지고 지상으로 병력을 투하해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공수부대 특전사를 투하하는 것도 강습이지만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내린 거 말고 주로 헬기에서 줄 잡고 내려온 헬기 레펠 강습 이렇게 얘기하는, 어쨌든 지상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병력을 내려보내는 거를 강습이라고 에어 어솔트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강습 36함을 한 열 몇 척 갖고 있어요. 그것도 한 꽤 많아요. 여기에는 뭐를 실었는가 하면 주로 회전익기를 실었습니다. 회전익기는 아까 먼저 헬기를 얘기합니다. 헬기도 큰 놈들이 있어요. 우리가 버스가 한 60명 타죠. 보통 UH-60 헬기는 한 12명 타는 거니까 뭐 카니발 아니면 스타렉스 크기 내부가 사람 타는 거 그런 거가 있는 거 하면 긴 관광버스 한 60명 타는 거 있죠. 80명 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이제 치노크 시리즈고 그런 헬기들 여러 가지 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헬기는 이렇게 날개를 팔팔팔팔 올려서 위로 뜬 다음에 날개를 앞으로 푹 숙이면 공기를 뒤로 밀잖아요. 아래쪽으로 밀면서 뒤로 미니까 앞으로 샥 가는 겁니다. 그런 방식인데 이 프로펠러기는 고정익기 같은 경우는 날개를 확 날개 앞에 프로펠러 들어서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미국이 이제 수직기 이착륙기를 만들었어요. 헬기는 자기 머리통 위에다가 큰 날개 하나 회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비행기처럼 날개를 만드는데 짧은 날개가 있어. 고정익. 거기다가 이렇게 위로 뱅뱅 돌아가는 헬기 같은 그걸 두 개를 달아서 위로 띄웁니다. 뜬다면은 90도 앞으로 착 떨어뜨려서 하면은 뒤로만 바람 보내죠. 그러니까 앞으로 확 가면서 보통 비행기처럼 날아가지. 헬기는 이 회전익을 약간 숙여서 뒤로 그 다음에 약간 밑으로 밀면서 앞으로 가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갑니다. 이게 수직 이착륙기인데 그런 이제 비행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먼저 개발한 건데 단거리 및 수직 이착함기가 있습니다. 이착륙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고정익기인데 고정익기는 엔진이 뒤로만 불을 쏘잖아요. 근데 요거를 90도 딱 꺾어서 땅으로 쏘는 거야. 그럼 비행기 위로 뜰 수 있겠지. 근데
뒤뚱뒤뚱 할 수 있으니까 스키 탈 때 왜 쫙 점프하는 거 있어. 점프대를 놓고 거기서 약간 밑으로 쏘면서 엔진을 뜨면은 팡 달려가는 힘도 있으니까 뜨기 좋죠. 그래서 단거리로 비행해서 활주해서 뜨고, 그래서 단거리 이륙이고 착륙할 때는 헬기처럼 엔진을 밑으로 분사해서, 그때는 이제 무기도 다 썼고 연료도 다 썼고 가벼우니까 중심 잡기 좋잖아요. 밸런싱 잡기 좋고 이렇게 내리는 건 수직으로 착륙합니다. 이게 영국이 만든 해리어기고 지금 미국이 F-35B를 갖고 있어요. 그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정익기인데 단거리 착륙 및 수직 착함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실은 거를 강습 상륙함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상륙모함이라고 부를게요.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한 열 몇 척 갖고 있어요. 여기에 F-35B가 바로 그런 비행기인데 한 2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20대의 전투기를 실을 수 있는 항공모함은요, 프랑스가 갖고 있는 드골급, 그 다음에 영국이 이번에 갖고 있는 퀸 엘리자급이 한 36척씩, 조금 더 큽니다. F-35B는 수직으로 단거리 떠고 날아간다면 다른 전투기랑 큰 차이가 없고 스텔스라서 오히려 성능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도 아직 못 갖고 있는, 중국이 지금 랴오닝급에서 세 척으로 가고 있는데 랴오닝급이 이거 못 따라오거든요. 이 상륙모함을. 그게 열 몇 척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최신형이 이제 아메리카급인데 아메리카급이 이번에 인천에 들어왔습니다. 인천 상륙을 하려면은, 상륙작전을 하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초수평선 상륙작전 그래갖고 저 해안에 있는 적이 보이지 않는 저 먼 바다, 수평선 넘어져.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띄워갖고 해안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헬기가 해병대 보병을 싣고 떠서 쫙 날아갑니다. 적지는 초토화됐으니까 안전하게 내리거나 헬기 레벨로 강습할 수 있으면 보병대원들이 쫙 뛰어내려요. 그때 이 저 수평선 바깥에 있는 그 상륙함들에서 공기부양정, LCAG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는 소형 상륙정에다가 해병대 보병을 많이 싣고 쫙 달려옵니다. 그때 이미 항공력이 작사를 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상륙작전 하게 되면은 건쉽, 요즘 말로 하면 포함이라고 할 겁니다. 배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다 필요 없고 그냥 거대한 대포만 싣고 다니는 배가 있어요. 건쉽. 그거 왜냐? 잠수함이 와서 얘를 공격하는 것들은 구축함들이, 다른 배들이 다 막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오로지 그냥 플랫폼인데 큰 포만 쏜, 그런 배들이 항공기 공격할 때 같이 때렸기 때문에 초토화되어 있으면은 해병대 보병들이 상륙정이나 상륙함을 타고 탁 해안 내에서 쫙 풀어올리고 헬기로 들어갔던 부대가 저 깊은 데 떨어져서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게 초수평선 상륙작전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항공기가 떠서 때리려면은 상륙모함이 필요하다. 미 해군의 항공모함이 와서 해줄 수도 있지만 해병대도 같이 싣는 상륙모함을 동원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배의 대표가 최신형의 아메리카급인데 한 4만 톤급 돼요. 4만 톤, 5만 톤급이죠. 이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밴쿠버함이라고, 밴쿠버가 캐나다인데 캐나다에 있는 호위함이에요. 호위함이면은 한 2,000톤 클래스니까 그렇게 큰 배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그 정도 배는 세고 셌습니다. 우리는 현재 독도함이 한 2만 톤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지스 구축함이 말은 7,000톤이지만 실제로 만톤급이죠. 그 다음에 한국형 구축함이 4,000톤짜리, 한국형 호위함 신형이 지금 2,000톤이니까 뭐 그거는 뭐 20몇 척, 10몇 척 가니까 밴쿠버 함급은 많죠.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해가지고 이 전투함은 구축함, 호위함, 초계함 이렇게 가는데, 이런 배들은 한 30노트, 항공모함도 전투함입니다. 달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해병대를 싣고 가는 상륙함들은 그렇게 빠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해군이 다 싸워줘서 안전한 확보된 상태에서 상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배들은 한 20노트로만 달려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일 큰 상륙함으로 독도함이 있고, 그건 헬기도 뜨고 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준봉 클래스 겁니다. 거기서 뭐 성산 일출봉함, 고준봉함, 노족봉함 등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10,000톤 정도 되는데 우리는 한 5,000톤이라고 얘기하죠. 이 중에 이제 그 고준봉 클래스 중에서 노족봉함이 좌성함이 됐나? 좌성함이라고 하는 거는 최고사령관이 타는 거예요. 그게 딱 앉아 있으면 그 앞에서 이제
앞바다로 다른 배들이 쫙 지나면서 경례를 하는 거고, 경례 받아주는 사람이 좌승함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독도함이 있음에도 그걸 안 쓰고 이제 고준봉 클래스를 좌승함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독도함, 우리 구축함 쫙 지나가게 했는데, 거기에 미국의 아메리카급 대형이죠. 이건 우리 독도급의 2배가 넘는, 지나가면서 이 대함 경례를 하고 받아주고, 네, 그렇게 하고서 이제 갖가지 전투기하고 링스를 띄우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상륙 돌격 장갑차까지 동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행사에 누가 참가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준비는 됐는데 사전에 발표 없이 참가해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73주년이 70주년의 의미가 있고 75주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73주년에 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관함식이에요. 우리나라 함정하고 외국 함정을 사열하는 작은 관함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앞바다에서 앞바다까지 미국의 상륙모함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걸 어떻게 보느냐? 야,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서해 깊숙한 데까지 들어와서 상륙작전을, 인천 상륙을 축하한다면서 연습을 했네, 이렇게 보면서 외교부, 국방부가 이렇게 빨끈한 겁니다. 처음부터 빨끈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 이제 관함식과 같은 건데, 쟤네들은 관함식, 우리는 관함식 비슷하게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한 건데, 쟤네들은 상륙작전으로 보고 떠드는 거죠. 자, 그럼 관함식을 설명드릴게요. 관함식은 해군이 큰 의미가 있을 때 해상사회를 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제 인천에 간 거는, 국군에 갈 때 육군은 뭐 당연히 많은 장비와 병력을 참가시키고 공군은 비행기 띄울 수 있지만, 이번에 비가 와서 못 띄웠지만, 해군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 갔다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국은 이렇게 봤다. 이게 무슨 뜻인가? 관함식부터 말씀드릴게요. 관함식을 이제 해군 주요 기념식 때 하는데,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제주 강정기지에서 한다 그럴 때 문재인 정권이 일본이 반일 코드를 내걸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해군기, 우길기하고 비슷한, 태양에 있으면 쫙 뻗어나가는, 그거 달고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일본이 참여를 안 했죠. 그리고 중국은 와라 그래서 중국 온다 그래갖고 막판에 중국도 안 왔어요. 오지 말라고 한 놈은 안 왔고, 완다 와라 간다 한 놈도 안 왔습니다. 일본은 오라 그래놓고 일부러 못 오도록 시비를 걸었지. 그래놓고 그때 무슨 장난을 쳤는가 하면, 그때 노적봉 클래스를 좌승함으로 두고 문재인이가 타고 있고 앞에 쫙 배들이 지나가겠는데, 독도함이 지나갈 때, 이제 배들이 지나갈 때는 자기 국적을 알리는 길을 띄웁니다. 전쟁 중일 때는 아니지만.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가 아닌 대니 태극기를 걸었어. 대니 태극기는 대한제국 때 그 우리나라 고문으로 왔던 미국인 대니한테 뭐 고종이가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다가 우리한테 돌려준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한제국 태극기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주의 태극기인가 뭐가 있는데, 그건 미국이 보관하고 가장 오래된 거. 그건 안 되고 데니트렉스 줬는데, 그걸 쫙 걸었습니다. 거는 순간에 그건 대한제국의 태극기죠. 지금 태극기랑 모양이 달라요. 독도함은 대한제국의 함이 되는 건데 좋아요. 근데 대한제국이 뭡니까? 일본한테 합병된 나라잖아요. 일본을 못 오게 하려고 그때 탁현민이하고 그렇게 장난을 친 건데, 머리를 쓴 건데,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해군 대표함인 독도함을 대한제국의 함으로 만든 후에서 우리는 일본에게 굴복한 나라로 만들어버렸어. 이 부분은 놓쳤던 거를 제가 그때 18년도 관함식을 보면서 제가 중안동에 자세히 썼었어요. 청와대고 해군이고 입도 뻥긋 못하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문재인이 타고 있던 그때 노적봉 함인가에서는 배에 딱 탈 때, 배 함정이 보통 대령이나 중령이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타면은, 근데 거기에 제독이 타면은, 원스타가 타면 별 하나, 투스타가 타면 둘, 총장이 타면 4개를 올립니다. 그 대통령이 타면 뭘 올리냐? 봉황기를 올려야 돼요. 근데 그 배들이 지나갈 때 우리 좌승함에서 뭘 올렸느냐? 갑자기 우리 대장보다 높은 사람은 원수라 그러잖아. 숫자기를 올렸어요. 조선 때 이 해군 지휘관들을 상징하는 기자가 원수할 때 쓸 때는 숫자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숫자기를 지금 개념으로 쓴다면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1함대, 2함대, 3함대 있는데 함대 사령관 내지는 전단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 해당되거든. 그러니까 완스타 내지 투스타기를 올린 거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걸 왜 올렸느냐? 이순신이 바로 삼도수군 통제사니까, 그래, 1함대, 2함대도 약간 높은 작전사령관 개념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쓰리스타기를 올린 거야. 대통령이 있는데. 왜? 일본에 이겼다는 걸 반일 코드로 강조하려니까 숫자기를 올렸는데, 이 숫자기는 어떤 숫자기였는가 하면은 신미양요 때 미군이 쳐들어오죠. 강화도로 들어와서 강화도인가 그 다음에 김포 앞에서 우리 부대를 깨버리고, 거기에 그 조그만 초지진인가 지키는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에 숫자기를 있는 걸 가져갔어요. 이겼다고. 그걸 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한테 깨진 부대고 조그만 부대의 숫자기인데 그게 이순신의 상징이라고 그걸 띄운 거야. 그게 탁현민의 머리에 한계였죠. 그것도 내가 또 씹었었어요. 찍소리 못했어요. 그 숫자기 띄웠으면 보안기라도 같이 띄워라 그랬는데 보안기를 안 띄웠어요. 우리 대통령은 격화시키고, 그리고 망한 일본의 합병된 나라의 태극기를 걸어서 독도함을 그쪽 함정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조선시대 때는 임금이 오면 뭐를 걸었느냐? 좌독기라고 하는 게, 좌독이라는 거는 자기가 황제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깃발들을 올리면 되는데 그건 안 걸었어. 그러니까 반일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차라리 그러려면은 저 진해에 가면은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 앞에 부두에 작지만은 고속함 크기밖에 안 되는 거북선이 있어. 그걸 끌고 나와서 거기 대통령이 떠 앉아서 내다보게 하지. 차라리 반일 코드로 가려면. 그런 기사를 썼는데 찍소리 못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반일 코드를 내서서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하면서 일본을 못 오게 했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 일본 관함식 때는 또 우리가 뭐 일본 뭐 싫다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달에 일본이 자기네 해상자위대 창설 뭐 70몇 주년인가 관함식을 가졌는데, 그때 뭐 보낸다 그럴 때 왜 보내냐고 막 민주당 좌파들 떠들었는데 우리 소양강함이 갔어요. 소양강함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군수지원함이라 그래서 배가 전투하러 가거나 작전 나가면은 기름도 필요하고 실탄도 필요하고 식량 필요하잖아요. 그것만 싣고 따라가는 배가 있어. 보급함이지. 그래서 이 배는 상당히 커요. 독도함보다 좀 작고 상륙함보다 더 큽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저수지 이름을 붙였어요. 화천댐이 있다는 화천함, 소양강도 댐이잖아. 소양강함, 또 뭐가 있지? 세천인가 있습니다. 그 이제 군수지원함을 보냈는데 그때 언론을 보게 되면은 기시다 총리가 있는데 격려를 했다. 격려했어요. 근데 지금 기억도 안 나실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일본의 관함식에 참가해 줬기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도 확 좋아지고 뭐도 좋아지고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모함이 인천까지. 물론 일본은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여 안 했으니까 올 수가 없어서 안 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종의 관함식으로 치렀는데 중국이 예민하게 반한 거야. 이게 왜냐? 미국의 항공모함급이 인천까지 들어온 거는 처음이었거든. 그전에는 뭐였냐? 조지 워싱턴함이 아까 일본 요코스카에 있는 격비도라 그러죠. 해군 애들은. 경렬비열도. 우리 그 태안반도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거기 와서 2012년도에 그럼 그때는 누구 정부, 김영박 정부 때인가? 그때 한번 훈련한 적이 있어요. 한국 23도 들어오고. 근데 중국이 뭐 예민하게 반응했는데 지금 중국이요. 어쩌고 있는가 하면 서해를 자기네 호수로 주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은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해양 경찰 정도로 여기고 여긴 너 함부로 들어오지 마 그러는데 그건 걔네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거고 우리 이지스함이 세니까 사실은 겁을 내죠. 근데 미국까지 딱 들어와서 항공기 스텔스기를 싣고 오는 아메리카급이 와서 이렇게 했다 하면 신경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빨끈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부터 제 주장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공격 원잠을 가지려면 한국이 항공모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한국형 항모로 뭐를 가져야 되느냐? 미국의 니미츠급이나 프랑스의 드골급 정도면 좋죠. 근데 그건 좀 그렇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은 더 좋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너무 부담되니까. 그게 우선 당장은 뭘로 하면 좋으냐? 미국의 아메리카급이나 아메리카급 전이 타라와급이에요. 타라와급이 한 8척이 있고 와스쿠급이 8척인가 있을 겁니다. 16척 정도 있어요. 항공모함 10척인데 상륙모함은 한 16척 정도 있어요. 그중에 타라와급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메리카급을 이제 새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 함이 온 거고. 타라와급들을 지금 미국이 하나는 새로 만든 무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해놓고 쏴서 격침시키는 표정용을 써서 없애버렸고 2개는 고철로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어쩔까 하고 있는데 저는 타라와급을 사갖고 와서 우리가 한번 쓰자.
그러면 금방 전력화되고 미군이 어떻게 상용모함 만드는지 감도 잡잖아요. 아니면은 지금 한참 돌리고 있는 와스크급은 더 좋죠. 와스크급파 그러니까 타라와급에는 뭐가 실렸는가 하면은 수직 제가 이착륙 단거리 수직 이착인데 그 대표가 C 해리어잖아요. 영국이 만든 그게 실려 있고 헬기들이 주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와스크급하고 아메리카급이 오게 되면은 미국이 영국과 같이 만든 스텔스 F-35B가 들어갑니다. 전투형이라면 최대 20대까지 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와스크급이 들어오면 더 좋지. 그거 하나 미국이 아메리카 한 대 더 만들고 저 오래된 거 와스급 하나 원때 싸게 팔아서 받으면 더 좋지. 국내 건조하지 말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입원하면 국산 만들어도 되지. 그럼 전력이 빠를 수 있죠. 그래서 한국 해군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지스함은 있으니까 구축함도 있으니까 공격 원잠을 지어야지. 그러면 지금 중국이 아메리카급이 들어오니까 잔뜩 놀래는데 한국 해군이 갖고 야 여기는 우리 바다이기도 해야겠어 그러면 찍소리 못하잖아. 미국이 유사시에 꼭 와준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좋죠. 지금 서해에서는요 중국이 자기네 전체가 자기 바다인데 한국도 있으니까 127도 그게 신의주 바로 옆에 중국 단동이 있는데 거기가 127도거든. 그거 쭉 넣은 선으로 해서 그러면 중국이 훨씬 바다가 넓어요. 이쪽은 오지 마. 넌 여기서만 니네 연안으로만 다녀. 이게 뭔가 하면은 북한이 서해 선 그어갖고 이쪽 백령으로 다니지 마 하는 거랑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해군이 그걸 잘 못 넘어가야 돼. 묶이고 있네. 아까 북한이 그 서해 항행 기초인가? 그거는 NLL하고 다른 거예요. NLL은 우리가 설치한 거고, 우리가 안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저것들은 지들이 넘어오지 말라고, 우리 그 태안반도 쪽으로 쭉 그은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무시하지. 근데 중국이 설정한 127도는 잘 안 넘어가고 있어. 이걸 넘어가려면 우리가 상륙모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건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미국이 새로 건조하는 아메리카급을 하나 주문해 사거나 아니면은 와스크급을 사거나 아니면 미국이 지금 고철로 처분하고 있는 타라와급을 하나 사서 싸게 사서 운영하고 새로 해도 이제 국산해도 되죠. 그리고 우리가 F-35B를 탑재해야 돼요. 지금 뭐 KF-21 중에 해군 버전을 만들어 실자 그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F-35B가 스텔스라서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북한하고 문제가 있을 때 스텔스기들이 육상에서는 공군의 F-35A가 들어가지만 해상 어느 지역에서 갑자기 들어가면 더 뚫리죠. 그리고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 F-35B나 이걸 탑재하고 있는 상용모함을 갖고 있으면 중국은 우리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함정이 저 말라카까지 가서 우리의 젖줄인 원유, 수송선, 유조선 지켜야 됩니다. 이게 대양해군입니다. 이것까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발끈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F-35A 가지고도 별 반응 안 하는데 미국의 항모나 한국의 항모 갖겠다 그러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의 항모를 가지면 뭐 중국의 표적만 된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잠수함을 가지니까 일본이 예민했어요. 그 전까지는 한국 해군이 뭘 갖든 일본에 관심이 없었어. 근데 우리가 공격 원잠하고 거기다 더 추가해서 항모 F-35B 스텔스를 싣는 한 20대 싣는 걸 가진다면 중국도 일본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인천 상륙 행사 가지고 빨간하는 중국을 토대로 우리 해군이 가야 갈 길까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연휴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